네, 우리 고민 많은 청춘들 TV 앞으로 모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청춘 고민 상담소에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매주 이 시간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를 아낌없이 해주는 분입니다. 마이크 임팩트 한동원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도 멋진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청춘 고민 상담소와 함께할 미니어 캐스터죠. 강주리 캐스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주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네. 벌써부터 이렇게 또 경청하는 자세로 방송을 진행하게 됐는데 네.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보고 함께 고민을 해결해 볼게요. 오늘의 주제 어떻게 되죠? 네, 오늘의 주제는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네. 네, 한번 네모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네. 네모를 어떻게 네모해야 오. 하나입니다. 네. 네모를 어떻게 네모하나. 네. 뭘까요? 어, 태진 씨 생각나는 거 있어요? 나를 어떻게 어필하나. 오, 좋네요. 네. 자기 PR 시대잖아요. 네. 글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 역시 아, 저도 연애 그거 고민. 생각했어요. 연애를 어떻게 하면 잘하나. 지금 각자의 니즈가 다 드러나고 있네요. 네. 주제 맞아요. 뭐죠? 네, 오늘의 주제는 누구를 어떻게 만나야 하나입니다. 아, 네. 대인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나오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대인관계 저는 진짜 이게 살면서 쉬워지는 게 있는 반면에 네. 살면서 어려워지는 게 있는데 맞아요. 그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대인관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기업을 또 운영하시니까 대인관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맞아요. 정말 인간관계 이런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게 있는 것 같고, 근데 정말 그 저희의 삶 속이나 일 속에서 보면 다 관계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전부 다 좋은 일도 사람 때문에, 나쁜 네. 일도 사람 때문에, 기분 좋은 것도 슬픈 것도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정말 삶 속에서 가장 또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 때문에 또 고민들 갖고 계시죠. 네. 우리들의 대인관계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뭐 저부터 얘기하자면 저는 아주 소수의 사람과만 지극히 가까이 지내는 그런 스타일.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뭐 이거 안 좋은 건데. 근데 겉으로 되더라고요. 보기에는 진짜 안 그래요. 정말 그러니까요. 많은 너무 분들하고 가식적인가 봐요. 가까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오히려 옛날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하고 다 좀 네. 친하게 지냈던 편인데 정말 진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요? 태진 씨랑 비슷하게 이제 정말 소수의 사람들하고 더 깊게 소통하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주리 씨 어때요? 네, 다들 이렇게 밝히시니까 저도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솔직해야 돼요. 저는 사실 사람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낯을 좀 가려서 사람을 약간 가린다는 말을 종종 들어요. 근데 그러니까 편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현실적인 나이가 돼서 그런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도 좀 가식인가요, 평소에? 어쩐지 저한테 굉장히 편안하게 처음부터 그러니까요.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저마다 거리를 네. 두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사실.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면에서 한번 돌발 퀴즈 한번 드리고 싶어요. 예. 이제 본인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던질 수 있다. 가족 말고. 가족 다 포함이죠. 가족 이 사람 포함해서. 중에 그런 사람이 혹시 있으신가요? 있다고 대답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진짜 오늘 솔직하게 드리려면 저는 없습니다. 정말 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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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딸. 네. 딸을 위해서라면 네. 가능하죠. 이 방송 안 보기를. 네. 큰 실수. 네. 주리 씨는? 예. 저는 저희 아버지요.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는 기꺼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든지 다. 네. 정말요? 굉장히 이게 한 가정을 어떻게 이끌었나 하는 존경심이 정말 요즘 절로 들거든요. 유연해요. 돈을 벌기 시작해서 그런가 봐요. 맞아요. 근데 이 질문 왜 하신 거예요? 네, 예. 반대로도 또 물어보고 싶어요. 예. 이제 네. 거꾸로 이제 지금 여기 세 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 혹시 아나운서님은 계시는가요? 있죠. 예, 집에 있어요. 남편분? 예. 제 오해일까요? 네, 그분의 의사도 한번 물어보셔야죠. 그죠? 저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저를 위해서 과연 누가 목숨을 바칠까? 윤리가 크면 그렇게 될 겁니다. 네. 율리 그래요. 강주리 캐스터 같은 딸이 또 되면 네, 아빠를 위해서 목숨을 그럼요. 바칠 수 얼마든지 있죠. 가능성 있습니다. 주리 씨도 있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목숨 바칠 것 저는 같아요? 아직 없을 것 같아요. 제 동생한테 희망을 좀 걸어볼까요? 네. 그래요? 놀기 바쁜 동생인데. 네. 이게 이렇게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러게요. 맞아요. 예, 네. 대표님은 있으세요? 저는 앞으로도 만들고 싶고,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네. 근데 사실 이 질문이 사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제 가장 크게 또 우리 돌아볼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네. 뭐 친구가 많고 적고 깊고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자신의 목숨을 다 바칠 정도의 그런 친구가 있는지, 그런 사람이 있는지. 네. 사실은 가족도 그러기는 쉽지 않은 부분은 있거든요. 그쵸.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했을 때 마지막 결론이 아, 나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어. 반대로 그런 사람이 나에게 있어.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너무나도 어려운 게 인간관계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랑 잘 맞을지 안 맞을지는 만나봐야 아는 건데 그런 걸 좀 미리 구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인생에 좀 도움이 되고 내 삶에 도움이 될까 뭐 이런 그런 비법 같은 그런 게 있을까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특히 청춘 같은 경우에는 딱 정말 친한 친구들만 만나고 어울리려는 경향도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편하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하나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청춘의 경우에는 정말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뭐 투자자, 뭐 직원, 뭐 부모님 조력자, 뭐 이제 임대하시는 뭐 건물주 뭐 이런 분들이 다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들을 정말 다 잘 관리를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한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만나야 되는 분은 저는 롤모델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저런 모습이 되고 싶다, 저 방향으로 가고 싶다. 그 롤모델과 관계를 맺고 친해지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조력자입니다. 뭐 부모님도 좋고, 뭐 투자자도 좋고, 뭐 이제 꿈을 향해서 나아갈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선배. 사실은 저도 보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사실은 조력자나 롤모델 같은 경우는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조언하기 힘들거든요. 저보다 2, 3년 먼저 경험하신 분들이 정말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세요. 아주 가까이에서 그렇죠. 예. 네 번째는 동료. 그리고 정말 자신의 어려움이나 외로움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동료. 네. 마지막으로는 후배. 저도 뭐 마이큰백스 인턴한 친구들 또 후배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커가지고 정말 마이큰백스에 의뢰하거나 실제로 돈이 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후배들이. 그 고객이 될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렇죠. 네. 그동안 많이 밥 사줬던 게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이런 거 하면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5부분을 키맨이라고 저희는 정의하고 청춘들은 이 다섯 부류에서 좀 균형적으로 인간관계를 가져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내일도 쏠리지 않게. 네. 이 밸런스를 참 알면서도 모르고 이렇게 정의를 못 내렸었네요. 생각해 보니까. 네. 근데 되게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네. 술 마시고 보니까 너무 안 좋은 사람이고 또 되게 안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알고 지니까 이렇게 진국이 없고 뭐 사람 보는 눈이 특별히 있으세요? 맞아요. 사실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예. 볼 때 저는 별론데 이제 그랬다가도 나중에 보면 정말 좋은 친구들도 있고 반대인 경우도 분명히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 보는 걸 포기를 했어요. 포기했다는 게 네. 제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을 볼 때 편견을 가지고 보게 되거나 외모를 보고 판단하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네. 굉장히 많거든요. 많죠. 그러면 양쪽 다 손해가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런 게 있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사실은 어른이 되면 될수록 예의를 지키고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뭔가 가식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예절적인 행동을 이제 네.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는 사람의 그 사람의 본성을 보긴 어렵고 무의식적인 말과 행동, 갑자기 뭔가 서프라이즈 상황이나 뭔가 돌발 상황이거나 어려운 상황일 때 어떤 행동과 어떤 말을 하느냐. 그래서 같이 뭐 배낭여행을 가라라고 하는 이유도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마지막으로는 그 주변의 사람들, 그 주변의 사람을 보면 거의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결혼을 할 때도 뭐 여성분들에게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분의 어머니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반대로 어떤 사람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면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사람을 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도 되게 좋고 도움이 되긴 하는데 사실 겪어봐야 아는 게 사람이지만 잘못 겪으면 큰일 날 수도 있는 게 또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방지하는 게 가장 좋을 거는 같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함부로 판단을 하면은 안 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괜찮은 분이구나 사람이구나 알 수 있는 그런 건 좀 없을까요? 뭐 약간 멀리해라 뭐 이런. 네, 네. 맞아요. 멀리할 사람도 있고 가까이 할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멀리할 사람들은 조금 뭐랄까 우선 느낌적인 느낌 있잖아요. 딱 봤을 때 직관. 느낌적인 느낌. 뭔가 조건이나 이성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그 느낌적인 느낌이 조금 안 맞는 사람들이거나 조금 그런 기운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사람을 뽑을 때 다른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난다 이러면은 조금 기피하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 왠지 모르게 그런 왠지 느낌이 모르게. 있는 거죠? 네. 근데 인간이 동물이어서 그런 느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첫 자리에서 반대로 쟤는 나랑 잘 맞겠다라는 느낌들도 있고요. 맞아요. 근데 이런 느낌에 대해서는 좀 신뢰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좀 피해야 될 사람들은 조금 허풍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본심을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좀 이렇게 친해지거나 정말 진짜를 보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나중에 무언가가 관계가 진전되기도 어렵고 나중에 좀 안 좋은 결론이 되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만나야 할 사람들은 만나야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뭔가 좀 어려운 상황일 때 위로해 주는 거는 저는 이게 뭐 견해의 차이지만 저는 비교적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울 때 위로해 주는 건 쉬운데 네. 잘 됐을 때 진심으로 박수를 보는 사람이 있죠. 맞아요. 이런 친구들은 이런 관계는 진짜 어렵고 그런 사람들은 진짜 저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의 크기가 있는 사람은 믿고 한번 만나봐도 되게 좋은 것 같고 또 반대로 싫은 말을 되게 해주는 친구 있죠. 싫은 말. 사실은 이렇게 관계를 하게 되면 싫은 말 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힘들거든요. 예. 어른이 될수록 더 어렵고. 근데 싫은 말을 해준다는 거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애정이 있고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거든요.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사실은 더 어려울 수 있지만 가까이 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오히려 네. 우리가 쓴 약 참 먹기 싫은데 네. 그것도 몸에 좋은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의 주제가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을까요? 잘 만나야 되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먼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나요? 네, 맞아요. 사실은 사람을 많이 만나려고 하면 보통 생각하는 게 모임에 많이 나가거나 뭐 사람과 더 친하게 지내거나 외향적으로 하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한쪽 측에서는 정말 맞는 말이고요. 저는 반대로 보면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누구를 만나고 싶어 해서 만나는 것도 그렇고 저를 반대로 또 만나려는 사람도 그렇고 네. 그 분야에서의 잘하고 최고가 되면 사람들이 당연히 오게 되더라고요. 와서 만나려고 하고 저도 그런 사람을 만나려고 하고 그래서 오히려 막 만나려고 노력을 하는 것보다 그 분야에서 정진해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이르게 되면 어느 정도의 정말 전문성을 인정받게 되면 사람 관계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노력하지 않아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연락이 와서 힘든 그런 순간들도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럼 좀 약간 스스로 잘난 사람이 돼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 분야의 전문가로 자석처럼 끌려오게끔. 맞아요. 그런 자석 같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저희도 이렇게 방송 열심히 하고 오래 버티다 보니까 네. 이렇게 한동훈 대표님 같이 좋은 분과 맞아요. 저도 반대로도 그렇죠. 네, 진짜. 아무튼 뭐 그런 정말 영광이죠. 예를 좀 들으면 좋을 네. 것 같군요. 예, 예. 그런데 뭐 저희들도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분에 넘치는 너무 좋은 분들을 만나고 있지만 그분들과의 만남보다 더 중요한 게 지속된 만남이 아닐까 싶습니다. 관계 유지가 참 어렵고 인맥 관리라고 해야 되나? 그거 이상의 범위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좀 깨달으면 좋을까요? 맞아요. 사실은 인맥을 또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놀랐던 게 은행에서의 신용 등급이 높은 게 대출을 하면 신용 등급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되는 오히려. 예. 근데 저는 이게 도움을 주고 받는 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도움을 주든 도움을 받든 이런 가치의 주고받음이 있으면 관계가 굉장히 강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빌려주라는 뭐 그런 얘기라기보다는 네, 자기가 줄 수 있는 가치를 생각을 하고 그걸 주려고 먼저 하는 거예요.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도 반드시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치를 교환을 많이 하는 것,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많은 것 이런 게 있을 때 관계가 강화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비슷한 맥락이지만 상호 호혜인 것 같아요. 호혜? 제가 생일이었었는데 제 같이 멤버한테 너 내 생일 선물 안 줘? 막 이런 식으로 농담처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대표님은 제 생일 8월 29일인데 그게 한 2주 전이었거든요. 생일 선물 안 주셨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되게 머리가 띵했어요. 왜냐면 내가 안 주고 그걸 바란다는 게 말도 안 된다는 거였던 건 거죠. 이제 이런 거를 자기가 먼저 챙겨주고 먼저 받고 싶은 대로 줘야지 이런 게 또 돌아올 수 있는 걸 기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그건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쓰는 방법이지만 정말 많이 도움을 받거든요. 근데 오버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오버해서? 네, 오버해서. 그래서 오버해서 정말 감사를 표현하게 되면 이 사람이 뭔가 너무 분에 넘치는 너무 많은 감사를 받으니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더 도와주고 싶어져요.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그렇죠. 반대로 미안하다는 말도 똑같아요. 미안하다는 말도 더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미안한 게 애매한 상황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 더 미안하다고 하면 더 미안한 마음에서 아니야 그러고 더 도와주고 싶고.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조금 있어요. 너무 고맙고 이분이 너무 좋아서 너무 고맙다, 뭐 미안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가끔 그런 게 이제 도가 지나치면 가식으로 볼 때도 있잖아요. 내가 너무 모든 사람에게 이러나?
하나? 나한테 좋은 게 아니라 그냥 형식상 이렇게 하나? 네. 그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정말 진실성 있게 네. 표현을 해야겠네요. 오버하더라도.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해서 보면은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렇게 좀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자기가 가식이면 어쩔 수 없고 진심인데 그렇게 느끼면은 꾸준히 하는 거예요. 꾸준히 감사를 표현하고 이러면 얘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원래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고 원래 그렇게 정말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구나라고 진심을 알아주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본인이 가식이라면 그거는 좀 고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네. 정말 스스로 그 말을 하면서 내가 이 말하는 게 진심인지를 좀 그렇죠. 먼저 파악을 그렇죠, 해야 될 것 그렇죠. 같네요. 네. 네. 자, 그리고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이제 또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직장 생활에 이제 들어가서 뭐 직장 선후배라든지 상사와의 관계 맺기거든요. 직장 생활하면서 또 이 대인 관계를 잘 유지하는 비법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네, 직장에서. 맞아요. 네, 직장에서도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원리는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은 직장에서도 저희도 보면 어느 한 분야에 얘가 정말 기획을 잘해, 발표를 잘해 그러면 사람들이 그 친구한테 몰려서 막 물어봐요. 그리고 회사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게 있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그래서 자기가 맡은 업무에서 이거는 정말 이 회사 최고가 돼. 이런 게 하나가 필요한 것 같고 네. 싫은 사람도 많잖아요. 직장에서. 맞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런 게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인 것 같아요. 진짜. 어딜 가도 싫은 사람이 있거든요. 예. 맞다. 근데 이 사람이 싫어서 딴 데에 가. 그렇다고 그 사람이 없냐? 절대 또 있어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10명 또라이가 중에 있죠. 네, 2명은 있는 거예요, 항상. 없으면은 본인이 본인의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 네. 마음이 좀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은 그렇게 직장 관계에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참 재밌네요. 네. 좀 마음속에 어떤 궁금했던 것들, 불편했던 것들이 쫙 가라앉는 그런, 맞아요. 네. 사라지는 기분입니다. 네. 청춘들은 근데 뭐 요즘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뭐 고등학교 때 친구가 평생 친구며 대학교 때 2명만 진정한 친구 만나면 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청춘들은 워낙 또 할 일이 또 많고 고민도 많으니까 친구 만들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되려. 맞아요. 예. 네. 어떻게 하면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도 지난 세월 돌아보면은 지난 세월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제 정말 친하거나 정말 마음을 나눈 친구들 보면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찌질했을 때 만났던 친구들 있죠. 네, 찔했을 때가 있으셨어요? 네, 그럼요. 고생하던 시절에. 네, 제가 힘들고 어렵거나 실패하거나 떨어졌을 때 그때 오히려 그 경험을 함께 했던 친구들이 굉장히 친해지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청춘은 대부분의 시기가 그렇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 자기가 부끄러워서 가리고 친구들과 공유 안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험들을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하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면은 네. 더 친해지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두 번째는 사실은 이런 친구 관계는 그래요. 친구 관계는 보면은 사소한 일에 삐지더라고요. 친구 관계들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미안하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고맙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렇거든요. 네. 사소한 일에 삐진다는 속성을 이해하고 자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면 먼저 미안하다고 하고 먼저 고맙다고 하는 것. 친구니까. 네, 친구니까 이제 그런 게 친구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스킬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또 왜 친구 얘기가 나와서 예. 그런데 친구들이랑 싸울 때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뭐 치고받고 싸우고 욕도 친구 받았어요? 욕을 했다고요? 모르게 저도 네. 네, 이렇게 크게 싸울 수가 있지만 네. 크게 싸울 수가 있지만 커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앞에서 표현 안 하고 뒤돌아서 연락 안 하고 이렇게 좀 절교를 하고 절언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네. 여쭤보고 싶어요. 잘 싸워야 돼요, 싸우는 것도. 네, 맞아요. 싸우게 되죠. 사실은 친구 관계도 그런 경우도 많고 사소한 일도 그렇게 많고요. 근데 제가 한번 이 둘이 싸운 친구를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공통점이 둘 다 상대방이 잘못했대요. 둘 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그렇죠. 이야기를 자기 하더라고요. 상황이 항상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면 저는 둘 다 맞는 거예요. 어느 쪽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 관점에서는 서로 잘못한 것처럼 보이는 건 거죠. 그래서 쟤는 뭘 잘못했어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뒤집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 이제 그런 친구가 있을 때 이런 거예요. 그 친구 관계를 택할 거냐, 자존심을 택할 거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자존심을 택하면 그 친구의 관계는 버리는 거고 친구를 택하면 자존심을 버리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건 거죠. 친구를 위해서 자존심 정도는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그런 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절교하는 순간에는. 그래요. 네. 그래야만 또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자, 오늘 청춘 고민 상담소 누구를 어떻게 만나야 하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좀 정리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저도 되게 기억나는 게 이제 사회에 처음 나오면서 명함을 100장을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내 사람이라 생각하는
사람을 나눠줬어요. 네. 전 잊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몇 년이 지나서 너 이거 줬다고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손발이 너무 오그라들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그렇게 느꼈던 게 그 친구들이 그분들이 저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 이게 사람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 관계에서도 용기를 내서 고백하는 게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자신의 사람이라 생각한 사람들은 네.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함께 어깨동무하고 정말 저 사람은 내 사람이다 꼭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항상 이렇게 저희가 정의 내리기 어렵고 고민만 하던 부분들을 명쾌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네. 청춘 고민 상담소 한동훈 대표 그리고 강주리 캐스터와 함께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